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장님을 위한 엑셀 및 원가 팁에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원가 및 손익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해가지고, 일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월 원가 분석을 했잖아요. 매출 분석도 하고, 손익분기점 분석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이달의 원가와 손익이, 우리가 전월 대비 또는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느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만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걸 분석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월의 원가 및 손익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이미 제가 계속 똑같은 시나리오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당월 판매량이 이제 3,000그릇을 팔았고, 육회 비빔밥,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3,000그릇을 팔았고, 매출액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단가고요. 그리고 발생한 원가는 재료비가 1,39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 인건비가 880만 원 정도, 월세가 3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들이 발생해가지고 전체 원가는 2,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3,300에서 2,800을 뺀 5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15.3%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정리가 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당월 계정별 비용 현황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원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원형 차트를 만들어 보면은 어떤 비용이 우리 비용 중에서 제일 큰 건지 그렇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당월에 발생한 비용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매출액비,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그 나머지 원가 항목들의 구성 요소이고요. 원가가 88.7%, 이익이 15.3%이고요. 이 부분은 원가를 100%로 봤을 때 이 각 항목별로 그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료비, 인건비,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색깔을 달리하고 프라임 코스트라고 적어놨는데 모든 업종이 다 그럴 거예요. 재료비, 인건비,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인건비, 경비인데 재료비, 인건비는 무조건 이제 제일 큰 요소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식당 하시거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월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재료비, 인건비, 월세를 프라임 코스트라고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가 구성 요소가 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3%나 됩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공감하실 거예요. 뭐 이 세 개를 합했을 때 거의 9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재료비, 인건비, 월세가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죠. 이 세 개를 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이 나머지 건들, 전기세, 수세, 이런 거를 뭐 원가 절감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봤자 절감이 잘 안 됩니다. 절감이 되더라도 뭐 전체 사업 규모에서 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80대 20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세 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재료비를 재료비 재료의 이제 공급처를 이제 다변화를 하거나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찾거나 인건비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찾거나 네, 그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당월 원가 손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매월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월 실적을 정리를 해보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만드는 게 지금 7월 달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6월 달 실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올해의 1월에서 6월 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게 당월 실적이었고,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도 똑같은 실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보는 거죠. 네. 판매량은 어떤 추세였는지,
그러면 원가는 어떤 추세인지, 그런 걸 같이 보면은 추세 분석을 해보면은 시사점을 좀 쉽게 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매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이제 판매량과 매출액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원가는 제가 이무적으로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자, 월세 같은 부분은 매월 똑같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은행이자도 똑같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상각비도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그 외에 재료비는 이제 매출액에 연동되게 해서 제가 적당히 넣었고요. 인건비도 재료비와 약간 연동되게 해서 적당히 넣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그냥 적당히 넣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된다라고 보면은 실적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월별, 계정별, 비용수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비, 인건비, 월세, 그다음 등등등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당장 이번 달에 실적이잖아요. 이게 이번 달에 실적이잖아요. 이번 달에 실적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월 대비는 어떤지 이게 또 분석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에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면 계획하고 비교를 하고 혹은 뭐 전년 실적이 평균으로 됐으면 전년 실적 평균 대비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전월 대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월 대비 증감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간단하게 뭐 간단하잖아요. 전월 대비 당월에 무엇이 차이였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가진 데이터가 이거니까 1월에서 6월까지의 누계 평균을 한번 구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6달에 이제 누계고요. 누계를 6으로 나눈 게 누계 평균이죠. 그 누계 평균하고 6월을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이제 129만 원이 줄어들고 손익은 이익은 62만 7천 원이 줄어들어서 이익률은 1.2%가 나빠졌고 누계 평균 대비해서는 155만 8천 원이 줄었고 이익은 63만 원 정도 줄어서 1.1%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누계 평균하고 전월하고 실적이 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6월이 5월 대비나 누계 평균 대비나 뭐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 5월과 6월과 이제 누계 평균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봤어요. 전월, 당월, 누계 평균, 메뉴별 판매량.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성 요소가 매출의 구성 요소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육회 비빔밥,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앞에 게 맨 안쪽에 있는 게 전월이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당월이고 이제 바깥에 있는 게 누계 평균입니다. 순서가 전월, 당월, 누계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거를 본다면은 전월 대비 이제 육회 비빔밥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났죠. 그 다음에 29%, 30% 이거는 이제 거의 같은 추세고 육회 비빔밥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 대비 좀 늘어났고 그럼 돼지불고기는 좀 줄어든 추세죠. 매출 분석에서 또 그렇게 비슷하게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더운 음식이 좀 안 팔리고 시원한 음식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해내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좀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제목이 원가 및 손익 분석이잖아요. 지금 당월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는 계정별 아니 월별로 실적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자 기준이 되는 거는 전월 또는 누계 평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서 여기 보시면은 비교 대상 대비 증가 분석이라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비교 대상하고 당월의 원가 손익 실적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분석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수정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비교 대상은 전월이 될 수도 있고 누계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목표를 세웠다면 목표하고 비교를 하면 좋겠죠. 저는 이제 누계 평균하고를 비교 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오른쪽에서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누계 평균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비교 대상에 넣었고요. 그래서 당월 실적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냐면요. 자, 판매량, 매출액, 그 다음에 원가가 이제 항목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과 당월, 당월에서 비교 대상을 빼면 이제 증감이 나오게 되고요. 증감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자, 매출가 변동비는 수량에 따라서 이제 같이 변동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로 구분을 했고요. 나머지, 자, 인건비에서 은행 이자까지 이런 항목들은 고정비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고정비 증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자, 먼저 매출액이 155만 8천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감소를 왜 했느냐? 어떤 수량 차이에서 얼마만큼 감소했고 단가 차이에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총 판매량이 3,175그릇에서 3,000그릇으로 175그릇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차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 구성 차이에서 육회비빔밥이 가장 비싼 건데 이게 58그릇이 늘었잖아요. 다른 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 차이에서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차이는 이렇게 수식을 보시면요. 자, 전체 판매량이 175그릇이 줄었고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에서 이거의 밑에다가 단위당이라고 정의를 하나 또 했습니다. 단위당은 이제 판매량을 1로 놔두고 매출액과 나머지 원가들을 자, 이 판매량, 수량 기준으로 이제 나눠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보시면은 이게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이 한 그릇에 매출액이 한 그릇에 1,979원이고 재료비 등등 해가지고 원가가 9,179원이고 이익이 한 그릇에 1,800원이다. 이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 차이에서는 자 175그릇이 줄었고 한 그릇에 1,979원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게 수량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수량 차이에서 약 190만원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가 차이는 자 당월에 3,000그릇이 팔았는데 계획 대비 늘어난 수량이 자 매출액이 12만 1,000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릇당 단가가 12만 그러니까 121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21원 단위당 단가가 121원이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1원에다가 3,000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단가 차이가 36만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이 155만 8,000원 마이너스 155만 8,000원이고요. 이 증감 155만 8,000원이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재료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보면요. 재료비가 줄어든, 총액이 줄어든 건 65만 4,000원이 줄어드는데, 자, 수량 차이에서 판매량이 175그릇이 줄었고, 재료비의 단가가, 비교 대상이 4,59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594원 곱하기 175 수량 해보면은 80만원 정도가 수량 차이로 줄었고, 단가 차이는 3,000그릇 곱하기 재료비의 증감이 5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0원 곱하기 3,000원 해서 15만원이 단가 차이에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65만 4천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재료비, 수량에 따라서 변동하는 두 가지 요소들은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월세, 전기세, 수도세, 기타 비용, 은행 이자 등은 그냥 고정비니까 총액 기준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고정비 증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량 차이, 단가 차이, 고정비 세 개를 다 더하면 이 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들이 매출액은 155만 8천원이 줄었고 원가는 각 항목별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92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수량 차이에 의해서는 여기에서 이거는 매출액이 줄었으니까 수익이 감소하는 거고 원가가 감소했으니까 손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80만 4천원 192만 1,000원에서 80만 4천원을 빼면은 111만 7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줄어서 111만 7천원이 줄어든 거고 이익이 줄어든 거고 단가 차이가 개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걸 빼면은 21만 1,000원이 개선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에 의해서 90만 4천원이 감소를 한 거고요. 이익이. 고정비는 자
원가 총액이 재료비를 빼고 고정비 총액이 1,455만 원이었는데 1,428만 원으로 약간 줄었잖아요. 그래서 27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줄어들어서 이건 손익이 개선된 거죠. 여기는 원가가 줄어든 거고 여기는 이익이 개선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을 합하면 63만 1,000원이 이익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63만 1,000원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량 차이, 단가 차이, 고정비 증감으로 분석이 되고, 자, 이렇게 이미 제가 말로서 다 설명을 했지만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요. 판매량이 감소해서 111만 7천원이 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자, 이거죠. 111만 7천원이 감소, 판매량이 175불씩 감소한 거죠.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익이 악화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판매량 감소에 대한 대책, 판매량을 다시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겠고, 구성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21만 원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된 거예요. 이건 고가 메뉴가 판매로 인해서 손익이 개선된 거니까 뭐 좋은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이제 필요하겠죠. 자, 고정비가 증가됐어요. 고정비는 이제 감소를 했죠. 지금 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고정비가 인건비가 23만 8천 원 정도 감소를 했고 기타 비용이 고정비가 이게 마이너스가 고정비가 인건비가 23만 8천 원이 감소하고 기타 비용이 2만 7천 원 정도 감소했어요. 근데 인건비가 감소한 거는 자 물량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비교 대상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비 지출 규모가 좀 작아져 가지고 이제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예,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알바비를 예전처럼 썼다가는 이 알바비만큼 이제 손실이 나는 거니까 알바비를 물량이 줄어들면 그때는 그때 감소하게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 증감이 이렇게 된 거였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합계 금액 이익의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당월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향후 전략을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월 원가 손익을 정리하는 것하고 그러면 월별로 또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하고 비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자료는 저에게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